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미정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밤에 나온 가장 큰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됐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좀 심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 양회가 오늘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회에서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상정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홍콩에서 시위를 해가지고 진압하고 하는 홍콩 시위가 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간략히 설명드리면 홍콩이 지금 그 중국으로 편입되고 나서 그 이국가 체제죠. 그러니까 홍콩 자치적으로 어떤 정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홍콩을 이제 자기 나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 홍콩 내부에 있는 그 중국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제거시키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 정부에 반대하면은 그 가차없이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콩 시민들이 중국에 귀속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중국은 이제 공산국가 그 통제 국가다 보니까 홍콩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의 목숨 걸고 시위를 해서 일단락이 됐었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그 통과가 안 되고 일단락이 됐었는데 이번 양회 때 홍콩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부분을 양회에서 상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이 그좀 그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는 쪽으로 하니까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또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G2 국가가 강하게 충돌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으로 해서 하락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충돌이 일어났다면 심각해지는데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 상태인 것 같아요. 서로 그러니까 힘싸움을 하는 단계. 그래서 일단 그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 완전히 뭐 그 한판 붙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켜보는 그 조심스럽게 지켜보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지금 며칠째 계속 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독일 증시부터 보고 갈게요. 독일 증시 약간 내려와서 끝이 났고요. 그 다음 그 미증시를 보시면 여기서 또 오를 때 제가 그 이 상승 쪽으로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계속 저는 이제 견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장은 강했지만 저는 자꾸 아래쪽으로 보인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두 가지 악재 중에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 부분에 대한 악재하고 코로나 악재 두 가지 악재 중에 코로나 악재는 아직까지 조금 잠잠한 편인데 미중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지금 약간 내려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경제활동 재개로 해서 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증시가 심각한 전면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충격을 받아서 겁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눈치 보기를 하면서 조심조심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방향이 확실하게 올라가는 것 같으면 우량주를 분산해서 여러 종목을 가지고 그냥 홀딩하면 대체적으로 수익이 나니까 괜찮은데 지금처럼 언제 충격받아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종목을 홀딩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혼란스러우니까 개별 종목 중심으로 테마가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짧게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국내 증시 한번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좀 강한 편이니까요. 나스닥도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꺾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밤에 미증시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 양회에서 아직까지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그 부분은 언급이 아직 안 된 상태고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언급됐을 경우에 미국에서 아주 강한 언저로 그 반발하는 어떤 멘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격화돼 가지고 위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내 증시는 미리 이제 사전에 일본 증시도 한번 볼게요.
자, 일본 증시도 0.8% 내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위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먼저 선 반영해서 내려온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 증시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중국 쪽에서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지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대만도 한번 볼까요? 대만 증시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이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게 해서 다들 지금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 코스닥이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것도 뭐 아직까지 5일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올라가던 잘 가고 있던 게 이제 일단 브레이크가 잡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는 마찬가지 꺾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밤에 미정시하고 월요일날 시장 상황을 보고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 번에 하락으로 해서 뭐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만 논하기에는 좀 이런 감이 있다. 좀 지켜보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오늘 그 장중의 특징주인데요. 먼저 어제 뉴스 나왔던 게 1700조 투자한다는 이 부분이 중국 양회에서 이제 미국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이런 쪽에 반도체 부품 이런 쪽에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압박을 자꾸 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1700조를 투자해가지고 2025년까지 1700조를 투자해서 5G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반도체, 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런 쪽에 전 분야에 걸쳐서 투자를 하겠다 이 얘기를 어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어제 5G 관련주도 들썩하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제 나왔던 뉴스고,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 보시면 오늘은 사실 종목이 볼 게 사실 별로 없었어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히토리 관련주. 평소에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히토리 관련주로 대장으로 계속 갔었는데 지금 이 종목이 그러고도 한참 올라갔네요. 제가 여기서 한번 매매를 했었는데 여기서 한번 매매하고 정리했었는데요. 올라가고 있다가 미중 갈등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다가 그 다음 자사주 매각한다는 바람에 내려갔다가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자사주 매각했는데 그 다음날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래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떠서 올라갔다가 미중 관계가 상당히 심각해지니까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유니온으로 끌어올린 게 아니고 유니온 머티리얼 이 종목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대장 역할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대장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가격이 얘가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분석해 봤는데 유니온보다는 얘가 조금 더 나아요. 유니온은 실적은 괜찮은데 이 종목이 여기가 걸립니다. 유동 물량도 작고 다 괜찮은데 보시면 순이익에서 지금 상당히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아주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순이익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마 관계되는 회사의 어떤 손실, 금융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불안감이 가지고 있는 데다가 자사주 매각까지 해버리니까 또 끌어올리다가 뭔가 또 대주주 매도 이런 거 튀어나와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끌어올리는 걸 포기를 하고 이 종목을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이 이 유니온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같은 회사로 보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강하게 끌어올려서 상한가로 맞추고 그 다음에 유니온이 제 상한가 들어가는 바람에 덩달아서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이 종목을 매매를 했었는데요. 단타는 확실히 제가 아직까지 경험을 좀 더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러워서 뭔가 보일 듯 하면서 조금 안 보입니다. 일단 처음에 유니온으로 매매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유니온 머티리얼 얘를 보고 얘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 종목이 움직이면 따라갈 때는 뒤에 따라갔다가 빠질 때는 먼저 빠져버리기 때문에 대장 말고 뒤에 따라가는 종목이 매매하기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꿨어요. 작전을 대장주를 잡기로 한 겁니다. 아예 어차피 올라가면 대장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니까
대장을 잡자 해가지고 유니온 머티리얼 얘를 3035원에 잡았습니다. 5분봉이고요. 3035원이니까 여기쯤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다가 다시 들어올릴 때 여기서 그 잡아가지고 그 다음 쭉 올라가서 여기에서 팔아버렸습니다. 요 좀 남아 상한가 들어갈 듯 했는데 이제 시간도 다 돼가고 하니까 이걸 오버하고 싶은 생각은 또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중 간의 갈등이 해소돼 버리면 꽝 돼 버리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전하게 매매하자는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손실 보지 않는 매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먹으려고 그러다가 만약에 미중 간에 그 홍콩 그 뭐죠 그 국가보안법 이거 상정 안 해버리게 되면 갈등이 일단 봉합돼 버리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급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를 가지고 들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해버렸어요. 여기서 잡았다가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매매했던 손실 났던 부분을 여기에서 만회를 했고요. 그 다음 뒤에 이제 유니온이 다시 올라갈 때 그 유니온 머티리얼 올라갈 때 유니온도 한번 그 매수해 왔었는데 요것도 짧게 그냥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좀 밀리면서 끝이 났는데요. 일단 그 부분이 오늘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중 간의 갈등으로 히토류 문제가 나오면 기존은 유니온이 가장 대장격으로 빨리 움직였었습니다. 강하게.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은 자회사니까 뒤를 따라 움직였고 그 다음 이제 노바텍이라는 종목이 유동 물량이 작기 때문에 또 강하게 따라옵니다. 그 티플렉스는 한 3등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히토류 관련주고 그 다음 이게 간장 관련한 이 종목이 또 그 미중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뭐 콩하고 이런 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셈표가 더석거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미중 간의 갈등 나올 때 강하게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많이 못 오른 이유는 지난번에 여기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 대충 물량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이 오늘 가장 그 핵심적으로 강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했는 거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어제 제가 그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이 시젠하고 그 다음 깨끗한 나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국영GNM, 남선알미늄 많이 더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삼성엠텍 그리고 여긴 없는데 그 수소차에 있는 JNK 히터 요 종목 요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 다 빠졌죠.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 기존에 어떤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흐름은 코스닥 지수가 오늘 그 5분봉입니다. 장 시작하고 나서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 내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계속 홀딩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선물 지수도 한 마이너스 0.7, 0.8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일본 증시도 한 1% 빠져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중국 증시가 지금 한 2% 빠져버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부담스러워서 만약에 미중 갈등이 심화돼 가지고 국내 증시가 폭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지수가 급락할 때는 웬만한 종목들은 다 떨어진다고 해야 됩니다. 뭐 빅텍이라든가 전쟁 관련주, 그 다음에 뭐 히토리 관련주 이런 종목들 빼고는 금 관련주 이런 종목 빼고는 다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오늘 금 관련주인 엘컴텍도 지금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죠. 지수가 밀리니까 혹시나 악재가 터지면 올라가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보고 그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 다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 종목을 코스닥이 이렇게 꺾이는 거 보고 계속 그 보유해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짜라락 다 팔아버렸습니다. 싹 팔아갖고 손실 났던 거를 유니온 머티리얼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익 실현하면서 손실 봤던 부분을 여기서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그 두 종목을 남겨놨습니다. 이 삼성엠텍은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진 관련주이기도 하고 지금 웬만하면 안 내려오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보면 그 지분 경쟁에 관한 글도 올라오는 것 같고 그 다음 지진 그리고 풍력 개발에 들어가는 그 부품 그 어저께 보여드렸죠. 그 삼성엠텍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풍력 관련 부품의 그 기어박스 3톤에서 5톤 하는 기어박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풍력 발전소를 짓는다면 동국 FNC가 이 타워 같은 걸 짓겠죠. 풍력 타워 이렇게 그 바람개비 돌아가는 이 풍력 타워를 이렇게 짓겠죠. 그럼 거기에 날개하고 밑에 이 부분이 연결되는 기어 박스가 들어갈 겁니다. 이게 이제 삼성엠텍 거니까. 그래서 풍력 개발의 부품 관련주 이런 의미로 삼성엠텍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지진이 지금 그 유럽의 어떤 언론사에서 독일의 언론사인가 거기서 한반도에 지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전라도 쪽에 거기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각이 좀 움직여 갖고 지진이 큰 지진이 날 수 있는 전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진 날 위험성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계속 지금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만약 지진이 일어나면 삼성엠텍이 확실하게 대장입니다. 내진 설계할 때 그 흔들리는 거를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 철판 두꺼운 거 이걸 이제 건물 아래쪽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야 내진 설계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내진 설계를 높이 하면 그런 삼성엠텍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진하면 삼성엠텍이 거의 뭐 100% 대장입니다, 얘가.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그 이 종목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자꾸 조금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기를 바라느냐 뭐 이런 식으로 댓글 거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지진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 산다고 해서 안 일어날 지진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지진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사는 거지 제가 이 종목을 산다고 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종목 샀을 때의 태클은 가능하면 안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그냥 쭉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엠텍 지금 200만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시젠인데요. 이거 어제 장 끝나고 그 대표이사가 기자회견 하면서 원래 매출을 5천억에서 8천억 정도를 잡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젠인데요. 지금 보시면 1분기 때 매출이 800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400억이고 그러면 2019년도하고 비교해보면 매출은 조금 그 1년치보다는 조금 안 되지만 영업이익이 2019년도 1년 동안 200억 벌었는데 영업이익이 남겼는데 지금 1분기 만에 400억을 남겼죠. 2배를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주가가 여기 있던 게 이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그 대표이사가 기자회견 하면서 원래 매출을 5천억에서 8천억 정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을쯤에 2차 확산이 생긴다면 1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0년도에 매출이 8천억이 나온다면 매출이 8배로 뛰죠. 그러면 이 8천억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도 한 4천억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 발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1조 정도 나와버린다면 제약회사 중에 1조 나오는 데가 잘 없을 겁니다. 매출이. 그래서 이런 가능성으로 해서 아주 호재성 뉴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누르는 그런 힘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갭으로 떴는데 아침에 좀 밀어올리는 듯 하다가 또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눌렀다가 장막판에 약간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작정하고 공매도만의 힘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들어왔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수몰빵으로 확 질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용은 못 쓴다 그러는데 미수로 때리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미수로 한번 때려볼게요.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 느낌에 그런 것 같아요. 호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시즌을 쳐다보고 있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시판에 거의 압도적인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떠갖고 위로 올라가면 1조니까 이거 한 10%는 떠겠다 싶어갖고 미수 풀배팅으로 확 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매도를 확 쳐갖고 눌러버리면 여기 몰린 사람들이
계속 빠지면 미수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걸 좀 덜 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장막판에 다시 또 누르면서 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아직까지 여기서 정리가 덜 됐다면 미수 가진 사람들이 정리하면서 시간 내에서 또 좀 빠지는 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또 월요일날 장 시작하면 또 미수 질러갖고 떴다가 밀리고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음 보시면 항상 이날도 그렇죠. 떴다가 장 끝날 때 밀리는 이 모양이 오늘 또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어떤 이 회사의 어떤 전망 때문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오는 개인들의 특성이 그 매매하는 투자 주체들의 특성이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풀배팅으로 확 찔러가지고 눌러버리면 손절하면서 뒤로 밀리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더 매수를 했어요. 300만원 가지고 있다가 한 250만원씩 더 샀습니다. 그래서 55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더 매수한 이유는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이라서 마땅히 들어갈 만한 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오늘 에코바이오를 아침에 바로 팔아버리고 동국 SNC를 잡았었거든요. 이게 이제 풍력개발의 대장이니까. 그래서 그동안 못 샀던 대장주를 살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낙연 총리 기대감으로 남산알미늄 이 종목도 상당히 오늘 흐름도 강했습니다. 계속 밀어올리려는 힘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이것조차도 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동북 SNC도 보시면 들어올리는 모습 나오다가 시장이 밀리니까 코스닥 지수가 확 밀려버리니까 같이 딸려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가지고 있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잡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시젠이라는 종목은 실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좀 부담 없죠. 푸근하죠. 물론 이제 미중 간의 갈등으로 해서 한국 증시가 폭락하면 우량주기 때문에 따라 내려갈 위험성은 있습니다. 코스닥이 급락하는 현상이 생긴다면, 일본으로 봤을 때요. 코스닥이 여기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워낙 우량주기 때문에 지수하고 연동해가지고 어느 정도 매물이 나와서 내려갈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않다면, 워낙 실적이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말 동안에, 세계의 코로나 발생 현황도 한번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경제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리로 밖으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위험성 이 점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게 아까 장 끝날 즈음에 뉴스에 나오길래 잠깐 봤는데요.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아주 작은 교회인 것 같아요. 이제 개척교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신도가 9명인가 있는데 그중에 5명이 감염됐다는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발적으로 이렇게 자꾸 펑펑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학생들도 개학했다가 지금 주말 동안에 흩어지면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라서 혹시나 더 확산할 위험성 같은 것도 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애들하고 계속 이야기해보지만 코로나가 이게 끝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또 확산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래서 시젠의 비중을 조금 높였습니다. 삼성엠텍은 200만원은 그냥 길게 보고 가져갈 생각이라서 팔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요. 대충 그렇게 해서 오늘 매매를 했고, 오늘 원래 별 이상이 없었다면, 어제 장 끝나고 또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찾아보시면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계 있죠. 전기 검침하는 거, 집집마다 이제 전기를 사용하니까 이걸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옛날에는 보면은 전력계 숫자를 검침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숫자를 적어가가지고 계산하죠. 근데 지금은 디지털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체크해갖고 사람이 안 가도 얼마를 사용했는지 다 체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전력 검침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동화되는 이런 개념을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대충 네이버 검색해보고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이 그러니까 전력계 디지털 전력계를 만들거나 관련하는 어떤
회사들이 누리텔레콤, 옴니시스템, PS텍, 화신전공, 서전기전도 약간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보성파워텍도 약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어제 요까지 시간의 상한가 들어갔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주 장 출반에 초반에 출발이 좋았죠. 옴니시스템 아주 좋았죠. 분위기. 누리텔레콤 아주 좋았죠. 분위기가. 어제 그 장 끝날 때 뉴스를 본 사람이 땡겨 올렸다가, 그러니까 누리텔레콤 같으면 장 끝날 때 땡겨 올렸다가 시간에서 상한가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었죠. 그리고 오늘 갭으로 떠가지고 밀어 올리다가 마찬가지 시장이 안 좋아져 갖고 쭉 저 유니온 쪽으로, 히토리 쪽으로 매수세가 몰려가 버리니까, 유니온 여 보시면 7,900만 주, 5천만 주, 티플렉스 4천만 주 이쪽으로 매수세가 다 몰려 버리니까, 아 이거 지금 뭐 미중 갈등 생기면 스마트 그리드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러고 이제 막 던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빠지면 마찬가지, 여기서 풀배팅 들어온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뒤로 밀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리텔레콤은 하락해 버렸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옴니시스템, 누리텔레콤, PS텍, 화신전공, 보성파워텍 대충 이런 종목들이 있다고 봤을 때 어느 게 가장 대장인가를 체크해 놓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나면 다시 스마트 그리드가 주목받게 됐을 때 이 중에 대장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성파워텍 그림 딱 보고, 화신전공 비슷한 그림이고, PS텍 뜨기는 높이 떴는데 좀 많이 밀려버렸죠. 누리텔레콤 많이 밀려버렸고, 옴니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흐름을 봐놨다가, 제가 봤을 때는 옴니시스템하고 누리텔레콤, PS텍 요 정도가 지금 요 중에 대장급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게시판에 글을 보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공장 자동화 개념인데요. 이 로보로보라는 종목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 개념으로. 그래서 휴림 로봇, 로보스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예전에는 그 TPC라는 종목이 이게 공장의 로봇팔 같은 그런 건데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TPC. 오늘 금요일이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빨리 맞춰드리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서. 예전에는 공장 자동화 그러면 TPC 이 종목이 아주 강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 종목이 실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얘 버려버리고 로보로보가 대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로보가 대장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스마트 팩토리하고 얘가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얘는 그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애들 로봇 장난감, 뭐 로봇 교재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장하고는 별로 관계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로봇 칩이 뭐 또 칩이 사입 들어가니까 그 칩 기술로 해가지고 응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이 끌어올리는 세력이 어제 고생해서 상한가 땡겼죠. 고생해서 상한가 맞췄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기고 싶지가 않으니까 계속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부채 비율 유보율 보시면은 부채도 거의 없고 탄탄한 회사죠. 실적은 거의 없지만 유동 물량이 한 1,000만 주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량이 작기 때문에 이걸 확 땡겨 올리면 개인들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와서 끌어올려서 지키고, 그 다음 만약에 스마트 팩토리 이런 뉴스가 떨어지면 확 끌어올리면서 팔아먹는 식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로보가 대장격으로 움직이는데 뒤에 애들이 못 따라오고 있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 뒤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정도의 흐름이었고요. 풍력 관련주는 오늘 그 시장만 좋았다면 동국 SNC가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만 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뒤로 밀려버리는, 그래서 대장이 밀리니까 유니선도 뒤로 밀려버리고, 에코바이오도 뒤로 밀려버리고, 에코바이오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덜 빠졌습니다, 뒤로. 그러니까 오를 때 덜 올랐는데, 오늘 그 유니선 하락하는 걸로 봤을 때 원래 같으면 이 정도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는 걸로 봐서 에코바이오가 재생에너지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주목받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체크하는 이유는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완화돼 가지고 월요일 날 장이 상승한다면 개인적으로 동국 SNC,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사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남선알미늄은
이낙연 총리 기대감으로 해서 지금 오늘도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안 빠지고 지수가 흘러내리는데도 계속 들어올리려는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괜찮아 보입니다. 삼성엔텍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스마트 그리드는 개인적으로 별로 더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이 회사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안 좋은 종목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는 저는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맥스하고 코콤 이 종목도 떴는데요.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그 사물 인터넷 그런 쪽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자동화 집안에 있는 장비들을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막 조작하고 하는 뭐 그런 쪽일 거예요. 그래서 코맥스, 코콤 두 종목인데 코콤이 의외로 좀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만약에 이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그리드 이런 쪽으로 나온다면 이 종목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은 종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시장 흐름이 지금 안 좋았어. 그래서 그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 흐름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지금은 뭐 다른 거 볼 것 없이 미중 간의 갈등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장 끝나고 나면 저도 6시까지 요즘은 이제 그 전업이다 보니까 예전에 부업을 할 때는 장 끝나면 바로 이제 컴퓨터 끄고 일하러 나가야 됐는데 지금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6시까지 시간의 거리까지 다 챙겨보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유니온 지금 투자 경고 지정에서 공시 떴죠. 이런 공시 뜨고 나면 이제 그 얘는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끝까지 지킬 겁니다. 세력이 힘들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자리만 지키면 월요일날 갭으로 뜬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뒤에 따라오는 애가 이제 좀 불안하죠. 이 투자 유의 종목 뭐 이렇게 뜨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6시까지 이 좀 괜찮았다 싶은 종목을 한번 눌러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챙겨 놓으면 삼성엠텍은 뭐 워낙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라서 그리고 그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게 시젠이죠. 벌써 던지는 사람이 있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시젠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반복되고 있는데도 똑같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제가 봤을 때 워낙 실적이 좋았어. 뒤로 가는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김에 요금 조금 더 볼게요. 동국 SNC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 의외로 에코바이오가 지금 좀 더 잘 지키는 것 같고 남선알미늄 지금 그 미중 갈등만 아니면 시간에서 좀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미중 사이에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0.9 지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추가로 잡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삼성엠텍하고 그 시젠하고 이 두 종목으로 만족하고 이것도 지금 그 미국 선물 지수가 더 밀리니까 여기 또 더 밀리죠.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고요. 마감을 해야지 했죠. 그래서 잔고가 1044만원입니다. 시즌의 비중이 조금 많기는 한데 워낙 그 실적이 좋았어. 개인적으로 이 좋은 실적에 이 정도는 예의상 담아둬야 되지 않겠느냐. 잃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이 정도는 그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데요. 그래서 1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대충 이렇게 보유하고요. 현금 한 280만원 정도 이렇게 보유한 상태입니다. 잔고가 1044만원이요. 해서 그 오늘 4만원 플러스고요. 지금 5월달 수익률이 물론 4월 말부터 했는데 4월 말에는 그냥 그 감각 찾느라고 그냥 며칠 허비했기 때문에 5월달부터라고 치고 5월달 수익률이 지금 21%인데요. 아마도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한 20% 정도에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목표 수익률을 한 20% 정도로 잡고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면 5개월 하면 이제 그 2배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잃지 않는 매매에 그러니까 손실 보지 않는 쪽에 최대한 치중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그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그다음 저는 월요일 날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